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죠. 그 내란 혐의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핵심 쟁점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이게 이제 우현적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 그 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돼서 활동한 CCTV 영상,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쪽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가지 핵심 쟁점 중에 어찌 보면 거의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정도의 그 쟁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왜냐면 정치활동 금지나 비상입법기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라도 이 부분은 권한 밖의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결국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검찰도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최상목 쪽지, 이 부분에 공소장에 적어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핵심 쟁점 중에서 포고령 1호, 그거는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CTV 영상, 이거는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실행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건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다른 두 가지는 부인을 했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줬다는 그 쪽지, 그걸 내가 쓰지도 않았고 건네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우현적, 우위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죠. 이러려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그거 문제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입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라는 쪽지를 건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A4 용지 한 장짜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월권이다, 그러니까 내란이다, 이런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증거물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윤 대통령이 계엄 후에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 한 우연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내용이 부정확하고 모순된다, 이걸 만들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니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써서 최상목 대행한테 줬는데 헌재에서 그걸 부인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어쨌든 어떤 게 실제 팩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변호인단이 20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한테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모를 자기가 썼고
써서 대통령한테 줬고 대통령이 최상목한테 줬다. 변호인단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국회 대체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고 자기가 써서 대통령한테 줬고 대통령은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13일 이때는 기재부 장관이었죠. 본회의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대통령께서 회의가 끝나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해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이 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통령은 이거 참고하라 라고 말을 했고 옆에 누군가 그게 이제 다 종합해보면 김용현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용현한테 받아서 그냥 전달했든지 아니면 이거 참고해 그런데 김용현이 줬다는 거지.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 세 사람의 말이 다 맞으려면 대통령은 이거 참고해 라고 얘기를 했고 김용현이 자기가 써서 최상목한테 줬다. 요렇게 지금 그 팩트가 정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한 것이 18일입니다. 이때 차은경 그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유일하게 던진 질문이 쪽지 관련입니다. 쪽지 관련.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속에 비상입법기구가 뭘 뜻합니까?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 얘기는 근데 유일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던진 질문이 이거였는데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도 아니고 전달한 것도 아닐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돼간다. 그러면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이게 구속될 핵심적인 이유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판사의 머릿속에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핵심적인 내란의 요소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걸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다른 질문은 안 했습니다. 왜 뭐 텔레그램 대화방을 뭐 탈퇴했느냐, 휴대전화를 왜 바꿨느냐, 그거는 사실 비상계엄 선포 전입니다. 그런 게 사실 증거인멸 우려인데 그런 건 질문도 안 하고요. 유일하게 한 질문이 비상입법기구. 근데 이게 지금 확인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확인됐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그 다음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12월 13일 날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 이걸 종합해보면 김용현이 쓰고 김용현이 윤 대통령 보는 앞에서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최상목한테 얘기하니까 김용현이 준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이 쓰고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라는 의도를 가지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준 걸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내란죄의 매우 중요한 사유다.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으면 결국 구속 사유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죠.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던진 질문 자체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도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써서 준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구속 사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 때문에 구속됐다, 구속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던진 질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 아니고 김용의원의 생각이었고 그걸 전달한 사람도 김용의원이었고 윤 대통령은 단순히 그냥 참고하라고 말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차은경 판사가 이제 그걸 알았다면 이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다면 다른 결정을 아니 그래도 뭐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날 던진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평론가로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차은경 판사가 그게 윤 대통령 생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영장을 발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미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건대는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쓴 것은 물론 아니고 전달했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최상목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불러서 아마 물어봐야 될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12월 13일 날 얘기했듯이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한테 받았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최상목 대행이 일관되게 답변을 한다면 옆에 누군가 이거는 뭐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런 여기서 분명한 거는 대통령한테 받은 건 아니다. 대통령은 다만 참고하라고 하면서 요거만 대통령의 오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하튼 차은경 판사가 던졌다는 그 질문 한마디 그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구속사유도 뭐 구속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18일부터 오늘이 22일이니까 지금 나흘이 지났는데 아직 뭐 청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번 체포영장 적부심,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처럼 이번에 아마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라는 이 최상목 쪽지 이걸 쓴 사람 전달한 사람 뭐 이 부분이 이제 보다 더 규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핵심 쟁점 4가지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속사유 특히 그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던진 질문이라고 하니까 그 상당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